69쪽 문장의 짜임 하겠습니다. 문장의 짜임이라고도 하고 문장의 종류라고도 합니다. 자, 그 표를 봐보세요. 표 보면 문장을 크게 혼문장, 겹문장, 겹문장은 이어진 문장, 아는 문장 이렇게 되어 있네요. 적어볼까요? 문장이 혼문장이 있고 겹문장이 있고 겹문장은 다시 이어진 문장이 있고 이어진 문장은 다시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아는 문장은 혹시 여기다 써도 보이나요? 여기다 쓰면 잘 안 보이죠? 네. 잘 안 잡히죠? 그래요? 다시 올려줄게요. 문장이 혼문장이 있고 자, 이거 먼저 해볼까요? 혼문장과 겹문장을 구별하는 거 먼저 한번 해볼게요. 카메라 이쪽 한번 봐보세요. 자, 이걸 보면요. 문장이 혼문장이 있고 겹문장이 있어. 자, 무슨 말이냐면 이건 문장이죠. 이것도 문장이에요. 근데 문장과 문장을 합쳐. 원래 하나의 문장과 또 하나의 문장이 있어. 이 두 개를 합치면 겹문장이라고 그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한국 사람한테 이 문장과 이 문장을 하나로 합쳐봐라 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면요. 나는 예쁜 꽃을 보았다. 이렇게 버려요. 그렇죠. 그죠? 합쳐봐라 그러면 이렇게 합치면. 그러니까 합치기 전에 문장을 혼문장을 합치는 문장을 겹문장을 그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는 소수라거든. 얘가 주어고요. 얘는 뭐야? 목적어, 얘는 관형어야. 그러면 주어, 소수로 개수는 하나밖에 없어도 겹문장이 되는 거예요. 왜? 아까 말했다시피 중간에 동사, 형용사, 명사 플러스 이다가 들어있으면 좀 겹문장이 된단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문장 중간에 동사, 형용사, 명사 플러스 이다가 들어있으면 예쁘다라는 뜻이 들어있는 겁니다. 결국 꽃이 예쁘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장이 숨어있습니다. 이 숨어있는 문장을 찾아낸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숱한 연습의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내가 벌써 2번이나 반복했어요. 문장 중간에 동사, 형용사, 명사 플러스 이다가. 그래서 품사가 중요한 거예요. 계속 품사를 모르면 뒤가 계속 못 따라가요. 그래요? 이게 겹문장이었구나. 그러니까 겹문장이란 말 용어가 주어, 서술어가 몇 개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개수는 주어, 서술 하나씩밖에 없어도 그죠? 겹문장이 되거든요. 이해된가요? 그래서 숨어있는 문장이 이 겹문장의 결정타를 때리는데 그래서 정의를 한번 봐볼까요? 1번 문장의 종류를 봐봐. 혼문장을 보시면 주어, 서술, 관계라고 했어요. 관계가 한 번, 개수가 아니고요. 겹문장 보세요. 주어, 서술 2번 이상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혼문장, 겹문장을 좀 알아달라. 그 다음 겹문장을 보시면 이어진 문장이라고 하는 게 있고 아는 문장이 있는데 이어진 문장은 다시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라고 하는 게 있고,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아는 문장은 명사절을 아는 문장, 소술절을 아는 문장, 관형절을 아는 문장, 부사절을 아는 문장, 인용절을 아는 문장, 이렇게 있습니다. 먼저 문장을 한번 예를 들어보고 합시다. 시험 출제 역사 과정부터 설명해 줄게요. 예전에 시험에 잘 나온 게 본문장과 견문장을 구별하는 것이 2014년, 15년까지 계속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16, 17, 18년도에 이어진 문장과 아는 문장을 구별하는 게 나왔고요. 그 다음 최근 3년 동안 대딩이냐 종속이냐 무슨 절을 아는 문장이냐가 나왔습니다. 근데 내가 2년 전부터 항상 강조했던 게 뭐냐면 허를 찌른 문제로 다시 복고풍이 불어가지고 혼문장, 견문장을 구별하는 것이 나올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군무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방직도 초읽기 들어간 겁니다. 다 해야 돼요. 남들이 이게 나중에 11월 되면 기출문제 풀이를 하는데 기출문제만 풀어갖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어떤 출제위원이 작년, 재작년 기출문제를 내겠냐? 작년, 재작년 기출문제를 바꿔서 낼 것 같아요? 글자 먼저 바꿔가지고 절대 안 냅니다. 교수의 자존심이거든요. 공부 제일 못하는 것들이 기출문제 풀이하고 있는 거예요. 기출문제는 다시는 안 내요. 뭔지 알겠죠? 그래서 기출문제 풀이는 그럼 안 들어야 된다고 아니고 어떤 유형을 어떻게 내는지를 봐서 예측하는 해설이 중요해요. 이런 기출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다음에 이렇게 나올 것 같다. 이것을 수업을 드려야 되는 거지 기출문제 풀이집만 매 혼자 파서 봤다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시험 실제로 2년, 3년 공부해온 사람 알잖아요. 여기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봅시다. 보시면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종속으로 이어진 문장이 있는데 자, 먼저 아는 문장과 이어진 문장 차이점을 설명해 줄게요. 이어진 문장은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의 문장이 이렇게 딱 있다. 뒤에 문장이 또 이렇게 있어요. 그러려면 주어하고 수어수로가 딱 있어. 다시 주어하고 수어수로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어진 문장이에요. 근데 아는 문장은 전체에 또 이렇게 문장이 있어. 근데 안에가 문장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이 서술에 대한 주어는 쫙 있어요. 문장 중간에 주어하고 수어수로가 들어있는 경우죠. 이런 경우가 아는 문장이에요. 이때 중요한 거 안에 안겨있는 요거를 안겨있는 문장이라고 해서 안긴 문장이라고 하는데 얘를 한 글자로 절 그려요. 이 말이 제일 중요해요. 안겨있는 문장을 한 글자로 절 그립니다. 그러니까 항상 아는 문장은 안겨있는 문장이 있어, 절이. 그래서 항상 절을 아는 문장이야. 항상 절을 아는 문장. 그러면 문장 두 개를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라는 문장이 있고요. 나는 그녀가 시험에 합격을 원한다. 이 문장이 있습니다. 당연히 혼문장이냐 견문장이냐 당연히 견문장이겠어. 당연한 말입니다. 근데 얘는 인생은 짧다라는 문장이 있고 예술은 길다라고 하는 문장이 이렇게 있죠. 이런 문장이 아는 문장이 이어진 문장이야? 이런 문장이 이어진 문장입니다. 근데
밑에 이 문장은 원한다의 주어가 나는이에요. 나는 원하는 겁니다. 근데 나는 무엇을 원한다야. 근데 문장 중간에 그녀가 시험에 합격하다가 들어있습니다. 이게 절이죠. 이런 문장을 아는 문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소수로에 대한 주어가 뭔지를 찾아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 결론밖에 없습니다. 이때 이게 이어진 문장, 얘가 아는 문장이야. 그럴 때 안에 안겨있는 이 노란색을 절 그랬죠. 안긴 문장. 그랬겠죠. 그래서 이제 이어진 문장과 아는 문장을 이렇게 구별을 하시고, 중요한 것은 자, 안개가 거치면 비행기 출발한다. 이것도 아는 문장과 이어진 문장 보시면 안개가 거치답니다. 비행기가 출발하답니다. 이것도 아는 문장이 이어진 문장이야. 이것도 이어진 문장입니다. 근데 이제 차이점이 뭐냐? 두 개 이어진 문장이 하나는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하나는 종속으로 이어진 문장. 두 개의 차이점은 뭐냐면, 결국 얘가 대등하고 종속인데, 이 고면 둘 다 어미입니다. 어미인데 이 고가 대등적 연결 어미예요. 그러면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고 이 면은 종속적 연결 어미 면 종속 연결어미가 시작되면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입니다. 그러면 대등적 연결어미가 뭐고 종속적 연결어미가 뭐냐면 앞에 할 때 동사 형사 할 때 잠깐 했습니다. 잠깐 했는데 대등적 연결 한번 찾아볼까? 시간 좀 걸리더라도 자 품사편에 동사 형사 한번 찾아보세요. 어미 한번 찾아보세요. (43쪽이) 있네요. 거기 어발음에 보면 비정결음이 연결해 보면 대등적 종속적이 있잖아. 잠깐 했죠. 보직 연결음을 좀 강조했고요. 그죠? 잠깐 해. 대등적 연결음이 종속적이 있죠? 다시 원있지. 그러면 대등적 연결음을 외웠으면 쉽게 끝나요. 근데 외운다는 자체는 이제 그만 외워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게 뭐냐면 외운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대등적 연결음에는요. 대등적 연결음에는 영어로 따지면 and나 but이나 오가 대등적 연결음이에요. 그러나 종속 연결음은 그 외 나머지입니다. 그 외 나머지가 종속적 연결음이에요. 그러면 아까 그 페이지에서 and나 but 오가 맞는지 확인하면 100% 맞아요. 그래서 영어로 했을 때 인생은 짧고 and 아닌가? 인생은 짧지만 보시죠. 인생은 짧거나 혹은 길다 이러면 오죠. 대등하게 이어집니다. 그 외 안개가 거치면은 and나 but 오가 아니죠. 그 외일 때는 뭐야? 종속적 연결음입니다. 근데 이것보다도 영어에서 번역을 할 때 and나 but or로 할지 말지는 잘 모르죠. 영어 실력이 부족해서.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권장하는 건 뭐냐? and나 but or일 때는요. 순서를 바꿔도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은 문장 순서를 바꾸어도 돼요. 바꾸어도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나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순서를 바꾸면 안 되거나 뜻이 변해버립니다. 완전히. 봐봐. 이 문장에서 인생을 짧고 예술을 길다를 그대로 바꿀 때 어미는 그대로 놔둬야 돼요. 왜? 대등적 연결음이냐 종속적 연결음 그대로 놔둬야 돼요. 예술은 길고 인생은 짧다라 해도 뜻 차이는 없어요. 그러나 비행기는 출발하면 안개가 거친다는 말이 안 되거든요. 뜻이 달라져 버렸죠. 이러면 종속이다 라고 해서
반드시 순서를 바꿔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알겠죠? 그렇게 풀어라. 다시 자, 이어진 문장, 아는 문장을 구별할 수 있었어. 그럼 이어진 문장은 순서를 바꿔서 풀면 된다. 그래서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일 때 뒤에 어미를 대등식 연결음이라 그러고 그 대등식 연결음에는 엔드나포드 오가 있다. 나머지 것은 뭐라고 순서를 바꾸면 안 되는 것은 뭐라 그래? 정식으로 이어진 문장인데 이때 어미를 정석적 연결음이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돌아와서 아는 문장을 보시면 나는 그녀가 시험에 합격하기를 원한다 그랬죠. 명사절 아는 문장 보면 나는 그녀가 시험에 합격하기가 이렇게 돼 있는데 그죠? 절을 안 한다 그죠. 절을 안 왔죠. 절을 안 왔는데 그녀가 시험에 합격하기라고 했어요. 앞에 있는 절의 맨 마지막을 뭐뭐 하기 그랬죠. 뭐처럼 끝났어? 명사처럼. 그래서 뭐뭐 하기, 뭐뭐 하는 것, 뭐뭐 함. 나는 그냥 시험에 합격하는 것 이런 식으로. 그렇게 끝나면 명사절을 아는 문장이라고 합니다. 이 문장은 전체 문장은 토끼는 어쩐답니다. 근데 안에 절을 봤더니 털이 예쁘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절이 있어. 절이 토끼는에 대한 소설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 소설절 아는 문장이라고 하는데 소설절 아는 문장은 딱 하나입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주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주어가 나오고 소수로가 나오는 구조입니다. 이런 구조가 소설절 아는 문장이에요. 이 주어 소수로가 소설절이 되는 거죠. 물론 이 중간에 살짝 꾸며진 말이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저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나는 털이 예쁜 토끼를 보았다고 하면 전체 문장을 보세요. 나는 보았습니다. 나는 보았어요. 근데 안에 문장을 봤더니 털이 예쁘다가 들어있습니다. 이 털이 예쁘다, 이 절이 관용어 역할을 하죠. 왜? 봐봐. 뭘 꾸몄어? 체언을 수식했죠. 그 절에 체언을 수식하면 관형절을 아는 문장이에요. 이때 이 어미가 관형사형 어미잖아. 그죠? 관형사형 어미가 들어가면 관형절을 아는 문장이 되겠죠. 관형사형 어미가 들어가겠죠. 그 다음 자, 이거 보시면 이 토끼는 어쨌다라고 했습니다. 이 토끼는 어쨌다 그랬어. 뭘 꾸몄어? 용언을 꾸몄죠. 이때 얘가 뭐야? 부사형 어미죠. 그죠? 그래서 뭘 꾸미면 안에 있는 절이 용언을 수식하는 이때 부사형 어미가 들어가겠죠. 마지막 전체 문장은 출수는 말했습니다.
토끼가 예쁘다죠. 그럼 이건 뭐냐면 다른 사람 말을 인용하는 건데요. 다른 사람 말이나 글 인용하는 건데 반드시 이렇게 뭐뭐 한다고 뭐뭐 한다라고 뭐뭐 했다 하고 말했다. 예쁘다고 말했다. 뭐뭐라고 말했다. 뭐뭐 하고 말했다. 이런 게 들어가면 인용절을 아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이게 전부예요. 이것도 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차츰 문장 성분과 문장 분자 조금씩 비중이 높여지고 있으니까 이걸 다 하셔야 돼요. 근데 어떤 문장이 나올지는 모르는 거죠. 봅시다. 69쪽 견문장 유형입니다. 1번 이어진 문장. 둘 이상의 혼문장이 연결음에 의해서 대등 또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볼까요? 두 개의 혼문장이 동등한 자격으로 이어진 문장으로 그 다음 밑줄 문장의 순서를 바꿔도 의미 변화가 없다. 이때 사용된 의미를 대등적 연결음이라고 하는데 고어가 엔드가 되겠네요. 나지만은 벗이 되겠고 거나 든지는 오어가 되겠죠. 니은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앞문장의 뒷문장의 이유나 조건이 되는 문장으로 그 다음 밑줄 문장의 순서를 바꾸면 기본 의미가 달라진다. 2번 아는 문장 봅시다. 큰 문장 안에 작은 문장이 들어있는 구조로 이때 큰 문장 안에 들어있는 작은 문장을 안긴 문장 한 글자로 뭐라고 한다? 절이라고 한다. 기억 명사절하는 문장. 안긴 문장이 명사형 의미 기, 뭐뭐 하는 것 형태로 이제 쓰는 거. 여기 볼까요? 그는 알고 있어. 그는 무엇을 알고 있어? 전체 문장이야. 그래 여인가 착하다가 안에 절인데 여인가 착함. 알겠죠? 명사처럼 끝났죠. 이런 걸 명사절하는 문장. 니은 보시면 소설절하는 문장. 여인은 마음씨가 없다. 마음씨가 없다가 절이야. 얘가 여인은에 대한 주어에 대한 소수로가 된 거죠. 주어조 소수로 형태일 때가 소설절을 하는 문장. 주어조 소수일 때가 소설절 하는 문장. 여인은 마음씨가 없다. 주어조 소수로. 할머니 같은 책임 아니시다. 주어조 소수로. 뒤가 관용절을 하는 문장. 안겨있는 문장에 뒤오는 책을 수식해. 나는 순이가 주다가 순이가 준이 뭘 꾸몄어? 책을 꾸몄어. 이거를 관용절을 하는 문장. 그 다음에 리을 부사절하는 문장. 안긴 문장이 없이 대로 도록 이것보다는 민족가요. 여기는 말이 없어라했던데 말이 없다고 하는 문장이 되죠. 그래서 말이 없이가 뭘 꾸몄어? 살아있다 영혼을 꾸몄으니까 부사절하는 문장. 옆에도 첫째는 우리가 예상했답니다. 문장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가 뭘 꾸몄냐면 영리했다를 꾸몄기 때문에 부사절하는 문장. 결국 안에 안겨있는 절이 명사를 꾸미면 관용절하는 문장. 용언을 꾸미면 부사절하는 문장. 인용절하는 문장. 말의 생각을 인용돼서 고라고 하고 쓸 때입니다. 예문 보세요. 나는 여인가 착하다. 고가 들어갔구나. 밑에 여인은 참 착하구나. 라고가 들어갈 때. 그렇죠? 고라고. 또 하고도 있습니다. 하고가 들어. 착하구나. 하고 말했다. 이럴 때 인용절하는 문장입니다. 화살표 한번 봐볼까요? 화살표 보시면 간접 인용절에는 간접 인용조사 고를 쓰고 직접 인용절에는 인용조사 라고를 씁니다. 그러니까 위에 봐보세요. 여인가 착하다 따옴표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럼 고를 쓰고 여인 참 착하구나 따옴표가 있죠. 따옴표가 있을 때는 라고를 쓴다 그 말이에요. 따옴표가 없을 때는 구만 쓰고 따옴표가 있을 때는 라고를 쓴다. 그게 간접 인용, 직접 인용이라는 뜻입니다. 다만 이다고란 말은 없어. 어떻게 쓴다? 이라고를 쓴다. 그러니까 맨 마지막 보세요. 이다고라는 말 항상 이라고를 해야 한다 그랬잖아. 학생이다고 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학생이라고 했다. 우리말에 이다고란 말은 없다. 그거 다 알아두세요. 그 다음 4번 문법 요소의 기능과 의미 보시면 문장 종결. 문장 종결이라는 것은 문장이 끝났음 그 말이야. 아 문장이 끝났구나. 문장 끝난 것을 문장 종결 그래요. 2번 종류 보세요. 평소문은 평범하게 소수람, 평범하게 소수람. 니은 감탄문은 평범하게 소수라는 것은 마침표가 들어갈 수 있는 거. 감탄문은 느낌 있는 거, 느낌, 감정 느낌. 이럴 때는 느낌표가 들어갈 수 있는 문장. 의문문은 물어보는데요. 물어보는데 그 의문문의 종류 보세요. 설명 의문문, 판정 의문문, 확인 의문문, 수사 의문문 이렇게 있네. 자 봅시다.
설명 의문은 질문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거고, 판정 의문은 질문에 대한 이해 아니요. 두 개 차이는 뭐냐면, 물어봤는데 yes나 no로 대답하냐 아니냐 차이입니다. yes나 no로 대답해야 될 의문문은 판정 의문, yes나 no가 아닌 다른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것을 설명 의문. 일단 이렇게. 있죠. 물어봤는데 yes나 no로 대답하냐. 밥 먹었어? 라고 물어봤어요. 밥 먹었어? 라고 물어보면 yes나 no로 대답하죠. 그 무슨 의문이야? 그렇죠. 판정 의문. 뭐 먹었어? 라고 물어보면 뭐야? 설명 의문.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일단 두 개 구별하시고, 이때 뭐 먹었어? 라고 했잖아. 뭐 있죠? 누구랑 먹었어? 누구? 왜 먹었어? 왜? 어디서 먹었어? 어디? 어떤 거 먹었어? 어떤?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를 의문사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런 의문사가 들어가면 주로 설명문이 될 확률이 높아, 판정문이 될 확률이 높아, 설명문이 될 확률이 높다. 뭐 이 정도.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럴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이걸 왜 하냐면 나중에 고조문법 심화할 때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해준 겁니다. 3번 확인 의문문 뜻 풀어보세요. 알고 있는 내용을 확인하거나 동의 구하는 거야. 이거 보세요. 이번 이야기 정말 재밌었지? 라고 할 때, 이렇게. 동의를 구하는 거. 확인하는 거. 이거는 예스나 노도 아니고 구체적인 설명 필요한 것도 아니죠. 그냥 동의 구하는 거죠. 그랬지? 라고 하는 거죠. 뒤에는 수사 의문은요,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답하면 더 어색해요. 그거 먹으면 얼마나 맛있을까? 맛있겠지. 뭐 대답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게 뭐야? 수사 의문. 이런 것을 문학에서 이런 것을 서리법이라 그래요. ABC가 서리법이 아니고요. 알겠죠? 이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71쪽 명령문인데요. 자, 두 가지를 염두에 두는데 하나는 리얼 명령문과 미음 청유문의 차이입니다. 명령문과 청유문의 차이가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명령문의 종류, 직접 명령과 간접 명령이 있는데 이 두 개 구별하는 거,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자, 명령문은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해야 해. 안 하는 거죠. 안 하고 시키는 거고요. 미음 청유문은 같이 하는 겁니다. 청유라는 뜻이 뭐냐면 요청, 권유라는 뜻이거든요.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명령을 시키는 거고요. 예를 들면 밥 먹어라 그랬어. 명령이죠. 시킨 거잖아. 야, 같이 먹자 그랬어. 그럼 같이 하는 거지. 뭐야? 청유이죠. 이렇게 맞춰야 된다. 자, 명령문이 직접 명령과 간접 명령인데요. 지금 뭐 대면, 비대면 이런 말 많이 쓰죠. 그죠? 직접 명령은 대면 상황입니다. 대면이라는 건 뭐야? 얼굴을 마주하고 있을 때. 간접 명령은 옆에 사람이 없어. 사람이 없는데 문서로 명령하는 거야. 매체로. 인쇄 매체로. 그러면 원래 시험에서 이 매체는 뭘 말하냐면 시험지나 신문 따위를 말했는데 지금은 문자 메시지도 있잖아. 그죠? 아무튼 신문이나 시험지 따위에서 매체로 명령할 때 알겠죠? 근데 글씨로 명령할 때 이 말이에요. 직접 말로 하냐 글자로 표현하냐 없어가지고 글자로 표현하는 명령인데요. 이게 형태가 직접 명령일 때는 어라하고 아라를 씁니다. 어라하고 아라의 차이는 뭐냐면 앞에가 음성모음이냐 양성모음이냐 차이겠죠. 간접 명령일 때는 라만 씁니다. 단 자음이 있으면 매기모 을을 써서 으라를 쓰는 거죠.
자, 보다를 직접 명령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뭐하라가 되죠. 줄이면 하라가 되는 거죠. 간접 명령일 때는 보라가 되는 거죠. 먹다는 직접 명령일 때 뭐가 될까? 먹으라가 되죠. 간접 명령일 때는 먹으라가 되겠죠. 싸타 할 때 직접 명령 뭐 어떻게 될까? 싸. 간접 명령이면. 자, 대답을 해서 하나만 더 합니다. 하다를 해볼게요. 어떻게 될까요? 하이라를 줄여서 해라가 됩니다.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죠. 지금 계속 앞에 있던 것을 끌고 이어지는 거예요. 앞에 거 아니면 다 그치네. 복습의 시간도 없고요. 간접명이 또 어떻게 돼요? 대답에서 하나 더 합니다. 풀답니다. 직접 명령 어떻게 될까? 풀으라고 되죠. 간접 명령이죠. 됐습니다. 대답 잘했네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제 문장에서 활용이 될 거야. 활용이. 예를 들면 시행하다 합니다. 다음대로 신문 사설이다. 전면 재시행해라. 틀린 겁니다. 전면 재시행하라라고 해야죠. 이런 식으로 문장을 바꿔서 내겠죠. 그래서 말하다가. 그 다음 청유문일 때는 같이 하는 거야. 빨리 가자. 어서 가세요. 그만둡시다. 이렇게 같이 하는 거. 2번 시제와 상입니다. 시제가 종합과서는 간단히만 합니다. 좀 완전 복잡하고 어려워요. 자, 우리말 시제는 과거, 현재, 미래 세 가지로 나타난다. 선어말을 좀 표시한다. 종류 보세요. 과거 시제. 바라시보다 사건시가 바라시 사건시 바로 이 말이면 자, 바라시라는 것은 현재 말하는 시점. 즉, 발화가 대화하는 거. 대화하는 거, 말하는 걸 발화라고 그래요. 사건시는 사건이 일어난 시점. 자, 이 문장에서 나 어제 밥 먹었다 그랬습니다. 나 어제 밥 먹었다 했습니다. 지금 말하고 있죠. 문장으로 표현하면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문장에 발화시는 지금이야. 지금 현재야. 근데 사건이 일어난 건 언제예요? 어제 과거지. 그죠? 이러면 이걸 딱 보면 딱 보자마자 이거를 과거 시제라고 하지 않나? 그러면 과거 시제의 정의가 뭐냐면 발화시하고 사건 시 중에 누가 먼저 일어난 거야? 사건 시가 먼저 일어났지. 그 말은 보세요. 과거 시제란 말 뜻은 사건 시가 발화시보다 앞선 시제 또는 발화시가 사건 시보다 뒤에 일어난 시제. 문장을 계속 바꿔야 돼요. 이해되죠? 다시 과거 시제는 사건 시가 발화시보다 앞선 시제 또는 발화시가 사건 시보다 늦은 시제. 알죠? 그러면 미래 시제는 누가 누구보다 앞서는 거야? 발화시가 사건 시보다 앞선 시제가 미래 시제. 나 지금 먹고 있다. 지금 먹는다는 거야. 발화시와 사건 시가 같은 시제. 그게 현재 시제. 알 수 있겠죠? 일단 이게 발화시 사건 시란 말을 좀 일단 알아두고. 그래서 과거 시 보세요. 발화시보다 사건 시가 앞선다. 현재 시는 발화시와 사건 시가 일치한다. 미래 시는 사건 시가 발화 시보다 늦는다. 또는 발화 시가 사건 시보다 앞선다 해도 돼요. 3번에 절대 시제, 상대 시제가 있는데요.
자, 이 시제에서 아무 말 하지 않고 이 문장의 시제가 뭐냐라고 보면 당연히 뭐야? 과거 시제라고 말해야 되거든요. 근데 밑줄을 요것만 치면 결혼할 거 아직 안 했죠. 그럼 뭐라 그래야 돼? 자, 이래서 나오는 게 뭐냐면 요거를 절대 시제라고 이야기하고 요거를 상대 시제라고 이야기하는데 무슨 차이냐? 절대 시제는 문장 맨 마지막 소수로 시제입니다. 상대 시제는 안긴 문장 시제입니다. 안긴 문장 시제를 상대 시제로 좀 알아두세요. 그럼 아무 말 하지 않으면 절대 시제를 물어보는 거예요. 중간에 안겨있는 문장의 시제를 상대 시제라고 해요. 4번 동작상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동작상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진행상, 완료상이 뭐냐면 완료 시제, 진행 시제를 물어보는 거예요. 상이라고 해요. 상. 완료상, 진행상은 진행 중 뭐뭐 하고 있다, 뭐뭐 하는 중이다. 알겠죠? 완료는 끝난 거야. 이거는 이제 한국어로 풀어야죠. 볼까요? 민수는 지금 자고 있답니다. 진행 중이죠. 용수는 그때 울고 있었습니다. 과거 진행 중이죠. 과거 진행 시제. 완료상. 태희는 방에 누워 있었다. 벌레는 죽어 있다. 끝났죠. 그걸 뭐라 그래? 완료 시제라고. 알겠죠? 시간이 조금 남아서 밑에 더 알아두기 조금만 하고 마칠게요. 더 알아두기 안 하는데 볼까요?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거. 철수는 지금 외출하고 신발을 신고 있답니다. 외출하러 신고 있는 중이죠. 진행. 철수는 실내인데 여전히 신발을 신고 있다. 이거는 이미 참 끝났지. 완료. 아, 그러면 신고 있다. 고 있다가 진행도 될 수 있고 완료도 될 수 있고 상황에 따라진다. 달라진다. 그러면 만약에 그 문장에서 봐봐. 철수는 지금 외출하러를 빼. 철수는 신발을 신고 있다라고 했어. 철수는 신발을 신고 있다가 진행도 되고 완료도 돼, 안 돼? 되지? 그러면 중의적인 문장이죠. 그러면 틀린 문장이에요. 우리 국어에서 문법에서 중의적인 문장은 전부 다 무슨 문장이다? 틀린 문장 이렇게 되는 겁니다. 3번 높임법은 아예 따로 시작할게요. 혹시 여기까지 질문? 질문. 시간 다시 한번 보세요. 시작합시다.